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서 이주비 대출은 또 규제해. 이거 재건축 재개발하지 말란 얘기 아닌가? 속도 내지 말란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제 누가 수주해요? 아무도 수주 안 해요. 공사기간 쫙 늘어나고 공사비 늘어나고 이거 다 분양가로 전가되고 분담금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거는 공용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급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번에 그 국유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심의 의결, 그 보도자료를 보면은 대부분이 좀 이제 조그만한 아주 소형, 막 300호, 뭐 50호 이렇게씩 라도 이제 공공 분양, 공공 임대를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아직 국토부발 정식 대책까지는 아닌데 공급 대책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거나 아니면 이번에 발표된 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공급이라 해서 다 같은 공급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근데 뭐 되도 않는 주택들 다 공급이라고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역으로 물어볼게요. 부익남님께서 뭐 진짜 뭐 내가 돈 없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내가 여유가 많나? 그리고 애도 지금 또 키우고 계시잖아요. 애 학군도 생각해야 되는데 어디 막 동사무소를 개조해가지고 저기 위에다가 주상복합점을 지은 거예요. 1층에는 동사무소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쫙 높게 지어가지고 용적을 팍팍 준 거죠. 용적률 400% 500% 줘서 저쪽에 이제 그래봤자 그 면적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해봤자 한동 해봤자 뭐 한 200세대짜리 들어가고 싶을까요? 뭐 돈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인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눈높이는 아니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들이랑 일맥상통해요. 2026년도부터 공급량 없다라고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공급량 어떻게든 2만 세대 넘어가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 2만 세대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청년 임대주택이니 뭐니 막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 풀리지도 않는 물량들. 그거를 물론 그것도 공급이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풀리는 물량들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들어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애 낳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다들 아까 말했던 아파트조차도 다들 1000세대 넘어가는 역세권 대단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브랜드 아파트들 좋아하고. 근데 그런 물량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품들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한 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 정비사업에 대한 악법들 뜯어 고치고 뭐 이제 인센티브 혜택 주고 과도한 규제들 이제 완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약간 기대도 해봤었던 게 이번에 21대 대통령 공약 보다 보면 용적률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얘기가 있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기자님들 통해서 들리는 얘기 보다 보면 이번에 공급대책 정식으로 발표될 때 아파트 공급은 오래 걸려요. 재개발 재건축 한 사이클 돌리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 대책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오피스텔 빌라 공급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그거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지금 오피스텔 빌라 가격이 비싼가요? 지금 빌라 가격 거품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빌라 공급을 더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빌라 소유권자들 재산 더 그냥 털어버리겠다 이건가요? 그냥 아파트가 부족하다니까 왜 자꾸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우리가 LH 말고 민간 건설사 아파트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자꾸 그런 거를 그냥 눈 감고 귀 닫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유재산 쪽에서 공급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조금 진보 인사들 중에서 좀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무용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요. 재개발 재건축 해봤자 그 순증 효과가 미미하다. 이게 사실 팩트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세대 재건축 해봐야 1300세대 나온다. 그거 짓는다고 그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거기서도 임대주택도 빼고 일반 분양 물량 뭐 이번에 잠실 르엘 막 우와 로또 청약 이러고 있지만 일반 분양 세대 300세대도 안 되거든요. 맞아요. 200 몇십 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았었을 때 재건축은 그래도 순증이 돼요. 오히려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는 게 재개발은 순증이 아니라 순감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감소되지? 보통 재개발이 사업성이 더 좋거든요. 일반 분양 물량도 재개발이 더 높아요. 근데 왜 줄어들까라고 하게 되면 분양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가 조합원 수 대비는 재건축보다는 높아 보이지만 가구 수 대비로 하게 되면 가구 수는 순감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주택 가지고 있다 8세대가 산다 하더라도 분양자가 하나예요. 네. 그럼 줄잖아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 단독주택도 1층, 2층 따로따로 세를 주고 있었다. 근데 분양자가 하나인 거죠. 물론 1+1 이런 건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제 분양자 가격들이 쭉 줄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구 수가 줄어드는 효과들이 네.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택 수가 순증이 되지 않으니까 야 이것 봐라. 그러니까 자산 재평가만 될 뿐이다. 전에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짜리가 됐다. 야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가격만 오히려 올린다. 가격만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서민주거 형태들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와 이게 포인트를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 지금 비싼 주택들이 결국은 신축 아파트가 비싼 건데 네.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너도 나도 신축 아파트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신축을 왜 살아라고 할 게 아니라 그건 신축을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신축 아파트를 못 짓게 하고 그러면 이거죠. 10억짜리 아파트가 30억짜리 신축이 돼서 이거는 문제야라고 해버리면 30억짜리 재건축을 못 시켰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냥 걔는 녹물 나와. 40년 됐어. 주차도 힘들어. 그런 아파트인데 계속 그러고 그 모양 그 꼴이에요. 10억짜리야. 그러면 뭐 전세 저렴하겠죠? 저렴한 주택 공급이라고 뭐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적으로 계속 썩다리 아파트 냅두게 되면 신축 아파트 살고 싶은 사람이 니즈가 사라지진 않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주변에 원래 신축 가격 30억이어야 될 가격이 35억이 되던가 40억이 되던가 희소성은 더 강화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주택 순증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유효 공급이라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주택 수로만 관점을 생각하니까.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안 하고 제가 이제 성동구 토박이잖아요. 그러면 성동구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이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냥 못 살던 동네였거든요. 광진구가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근데 성동구가 각종 재개발 사업들 진행하면서 신축들 들어서니까 입지가 재평가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옥소동 같은 경우는 산동네, 달동네 표본이었는데 지금 가격대가 20억 돌파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동네 계속 산동네 달동네로 남겨놨다 칠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그 모양 그 꼴인 동네인 거예요. 그러면 옥수동 거기 누가 삽니까? 라고 하면 그러면 대체 지역들만 가격대가 더 비싸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도대체 이게 논리에 먹힌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들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빌라 공급, 오피스텔 공급 이런 것만 하게 되면 그걸 사람들이 원하냐라는 거죠. 분명 또 주택 수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공급도 제대로 보려면 사람들이 다 원하는 33평형 84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 네. 아니면 적어도 최소 25평형 그러니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공급 얼마나 되느냐 이것 따져봐야 되는데 죄다 청년 주택들 보면 원룸 투룸짜리만 막 쏟아내고 거기 그러면서 애 낳으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뭐 누가 살 수 있을 건가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공급들만 하는데 그게 오히려 부동산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게 요원하다라는 것도 알고 네. 정비사업 조합 설립으로부터도 10년인데 네. 지금부터 이제 안전진단부터 출발 혹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출발하게 되면 그냥 최소 아무리 빠르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줘도 15년, 20년 봐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정권 내에서는 안 돼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토지 수용하는 상기 신도시조차도 처음 발표한 게 2018년도예요. 네. 근데 뭐 지금 벌써 7년 지났지만 안 됐죠? 그러니까 사기 신도시 발표도 안 하는 게 있는 거 수습이나 하자라는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 안 돼요. 그런 와중에 무슨 무슨 경찰서 동사무소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공성은 많이 확충하겠죠. 임대주택 많이 짓고 우리 동세권 돼서 민원 업무 보기 좋고 네. 시끄럽다라고 하면 바로 내려가서 민원 넣고 막 이럴 수는 있겠죠. 또 커뮤니티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동사무소 보면 도서관이랑 어르신들 헬스장 네. 이런 것들 이제 건강 관리해주는 케어해주는 시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 위에다 하면 이제 커뮤니티 이제 공공 개방인 겁니다.
자, 이제 헬스장 가면 동네 어르신들도 같이 이제 헬스하면서 아주 행복한 라이프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주택 좋다라고 하시면 환영하면 되고요. 아, 난 그런 주택 싫다라고 하면 이거 유효 공급이 아닌 거죠. 그냥 네. 이것만 생각해봐도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새로 신규 임명되신 그 국토부 장관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해보고 나서 뭔가 판단하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규제 완화보다는 그냥 재건축은 이제 그대로 가고 또 재개발 쪽에 약간 좀 용적률 주고 이런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활성화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쵸. 저도 그래도 이재명 정부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 팍팍 활성화 시켜주고 지원해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렇고 진성준 의원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 발언하는 거 보면 그게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라도 재건축은 문제고, 재개발도 활성화해줄 것처럼 말은 해도 그놈의 공공기업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될까 하는 것도 있고, 또 627 대책에서도 지금 문제되는 게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규제는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서 이주비 대출은 또 규제해. 이거 재건축 재개발 하지 말란 얘기 아닌가? 속도 내지 말란 얘기인가? 그런 식으로 가고, 또 이번에 포스코 사태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수주해요? 아무도 수주 안 해요. 그러면 지금 메이저 건설사들 다들 적극적으로 수주 안 할 때 그나마 적극적으로 수주하던 데가 포스코였는데, 맞아요. 포스코 나가리 되면 수주 이제 없죠? 그러면 뭐 수주전 없으면 이제 공사비 그냥 쫙, 그리고 안전 문제 중요하죠? 그럼 공사 기간 쫙 늘어나고, 공사비 늘어나고, 이거 다 분양가로 전가되고, 분담금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거는 공영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공급 활성화하려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아니다, 빈택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나마 꺼낸 카드가 공공 유휴부지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경찰서 아니면 뭐 동사무소 이런 부지들을 좀 복합 개발하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렇게 현실성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지난 정부 때 그린벨트 풀겠다 해서 청계산 쪽 좀 뭐 풀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약간 그 이명박 정권처럼 좀 이렇게 단기간에 공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단언컨대 뭐 특별하게 나올 거 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몇 년이더라. 거의 10년 만에 그린벨트 풀었다는 얘기 네, 나왔었잖아요. 그때 저도 야, 그린벨트 풀면 공급 획기적으로 나오나 라는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때 그린벨트 지역들을 위성지도로 갖다가 서울 25개국을 다 훑어봤어요. 네.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개발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작년에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데가 총 4군데였거든요. 네. 근데 기억나는 데가 아까 부육남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서초구에 네. 이제 서리풀지구 하나 말고는 딱히 기억 남는 데가 없어요. 맞아요. 일단 서울은 서리풀지구 하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였고요. 뭐 위정부에 뭐 하나, 대곡역세권에 뭐 하나, 저 위왕 쪽이었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3개 있었는데 뭐 관심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초 서리풀만 사람들 유익 있게 보는데, 이게 그린벨트를 풀려고 해도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뭐 그린벨트 풀면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이번에 뭐 하다못해 그 동사무소 개조해가지고 몇백 세대라도 지으려고 하는 마당에 농지 조금 있는 데다가 용적률 팍팍 줘가지고 막 거기다가 무슨 용적률 500% 해가지고 여기서 500세대 여기서 1000세대 짤짤이로 나올 만한 부지들은 있긴 한데, 대규모로 뭐 10,000세대 몇천 세대 나올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그린벨트들 저도 다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산입니다. 대한민국이 의외로 녹지율이 되게 높아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산이 많죠. 산이 많기 때문에 서울도 산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미 개발할 만한 땅들은 다 개발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항상 지금 지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지도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지도를 볼 텐데, 위성 지도로 해서 한번 쭉 보고 약간 뭐 산을 밀진 않을 테니까 약간 저개발지 뭐 농지나 네. 아니면 뭐 논밭이 좀 있든 아니면 조금 뭐 무슨 창고처럼 쓰이는 데가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적 편집도 켜보면 이미 뭐뭐 개발 사업 하면서 이미 정비 계획이라기보다는 택지 계획들 이미 잡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웬만해서 개발할 만한 땅들은 다 한 번씩 했고요. 안 한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 반대가 엄청 심각해가지고 또 뺀 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도대체 어디다가 공급하겠다는 건가? 일단 서울은 없고요. 경기도에다가 또 때려 짓는다라고 하면 또 돌고 돌아서 경기도냐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서울 집값이 비싼데 경기도 집값 잡는 정책인가? 라는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서초 서리풀은 위치가 좋으니까 사람들 좀 째려보고 있는 거지만 나머지들은 관심도 없죠. 뭐 위정부에다 뭐 공급 때려 지으면 위정부 집값 타격받는 거지 뭐 서울이랑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4기 신도시도 발표 안 한 게 4기 신도시 발표하면 또 뭔가요? 또 그럼 그렇지 경기도만 또 때려 짓는구나 얘기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린벨트 풀어서 경기도에다가 추가 공급할 만한 데도 경기도도 사실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지역들은 마땅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건 이미 3기 신도시 때 거의 다 끝냈죠. 네. 네. 그러니까 여러 별로 관심 없는 경기도라던가 서울은 뭐 더 없다라고 생각해도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도심 고밀도 개발, 뭐 재개발도 용적률 뭐 250, 300 이게 아니라 뭐 더 올려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밖에는 딱히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팍팍 줄 것 같은가라고 하기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네. 분명 기부 체납, 임대주택 열심히 하라고 할 가능성 높고요. 그리고 지금 또 카더라에 따르면 지금 이제 공급 대책 보면 알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만 다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부활을 시킬 거다라는 얘기들도 좀 돌고 있거든요. 그냥 민간 재개발에다가 인센티브 팍팍 줘서 용적률 300, 500 이게 아니라 공공재개발만 용적률 500 공공재건축만 용적률 500 이렇게 갈 수 있다. 글로 가면은 진행이 안 되는데. 그쵸.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이미 과거에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네. 진행이. 그렇죠. 우리가 언제였더라? 2018년도였나? 뭐 파리 대책인가? 언제였지? 네, 뭐 하나 나왔어요. 뭐 그때 공공재건축 해가지고.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공공재개발하고 둘 다 나왔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발표했지만 주민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공공재개발은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 때 아직 박원순 시장이 생존해 계셨었을 때 재개발 자체를 다 죽여버렸다 보니까 공공이라도 하자 하면서 그때 인기가 좀 있었어요. 네. 공공재개발에 네. 좀 수요가 있었는데 물론 이사 대책의 도심복합 사업은 다 반대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건 좀 더 선을 확 넘어버려서. 근데 공공재건축은 뭐 특별하게 가는 게 뭐 있나 생각하면 뭐 없습니다. 왜냐면 굳이 네. 이거 할 필요 없다. 아무튼 간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다시 가게 되면 주민부터도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속도 내나라는 생각들부터 하고 이게 LH랑 같이 하라는 얘기인데 그거 좋아할까? 여러분들부터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성공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부터 내가 재건축 소유자인데 LH랑 함께하래. 수익 공유하래. 네. 이렇게 되면 잘도 굴러갈 것 같은지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좀 공공으로 하려고 했는데 디자인이나 어떤 뭐 그런 거 동배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잘 안 되고 막 지지부진하고 하다가 이제 유야무야 됐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글로 갈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공급 쪽도 문제네요. 그렇죠. 네. 지금도 문제인데 앞으로 더 문제가 될 더 확률이 문제. 높다.